어쨌든 지금 모든 주목은 헌법재판소 종로에 있는 대심판정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 조금 전에 헌재 관련해서 포착된 사진 하나가 있어요. 바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할 8명의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인 바로 김영두 재판관입니다. 그 사진을 포착이 된 이유가요, 이현정 의원님. 네. 아마 이제 곧 있을 금요일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헌재 주변을 좀 헌재 관계자들과 함께 돌아보는 것 같아요. 근데 김영두 재판관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이 퇴임을 하고 나면 그다음 아마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맡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이제 그렇게 아마 이제 지금 연차가 차 있는 것인데요. 아마 지금 일단 오늘 관계자들과 돌아보는 이유는 오늘부터 경찰이 일단 이 헌법재판소 주변을 완전 이제 경호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제 이 헌법재판소 주변에 그동안 시위를 했던 분들을 다 일단 지금 이 퇴거를 시켰고요. 예. 지금 헌법재판소 주변을 완전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당일날은 최고 수준의 지금 경호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지금 지난해 뭐 우리가 서부지법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만약에 어떤 선고를 내려질 경우에 혹여 헌법재판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침탈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의 여부에 따라서 지금 아마 김영두 재판관이 일단 주변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 경찰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버스로 완전히 헌법재판소 주변을 에워싸고 그동안 이 단식이나 농성하고 있었던 분들을 다 이쪽 지금 바깥쪽으로 다 지금 이분들 이동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당일날은 이 주변에 전혀 사람이 모일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 때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분이나 그때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아마 경찰은 최고 수준의 일단 경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른바 진공 상태와 이 100m 주변에 출입이 쉽지 않게 만드는 건 경찰이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을 했고 김영두 재판관 사진을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4월 18일 물론 뭐 그때는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결정이 된 선고 이후겠지만 문영배 권한대행이 6년의 임기를 다 채우고 퇴임을 하면 김영두 재판관 대행 체제가 일단 될 거고 이제 뭐 8, 9명 되는 부분들이 여러 난관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헌재 외부 둘러보면서 점검을 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두 재판관도 여러 가지 불상사에 대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둘러본 것 같고요. 이 주변. 진공 상태. 반경 100m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도로 통제, 천막 철수, 차벽 설치. 반경 200m, 300m 2단계. 근데 이제 오늘 알려진 얘기로는 안국역이요. 3호선 안국역. 김준일 대변인. 일부 출구도 폐쇄할 방침이다. 이런 경찰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일날부터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부터도 이 헌법재판소 쪽의 출구는 안국역 출구는 폐쇄가 되었고요. 당일날 이 안국역 주변 또 그 안국역 이 헌법재판소 주위에 있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들도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고요. 또 이 경찰들도 가포 비상령이 발령됨으로써 가포 비상령이 경찰이 내릴 수 있는 비상령 중에 가장 최고위 등급이기 때문에 예. 이 가포 비상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전국에 있는 경찰력이 동원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불상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다른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지난 1월 19일 날 서울 서부지법에 대한 그런 폭동 사태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연에 철저하게 대비 태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예. 그 이후에라도 이 선고 이후에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당분간 경찰의 이 비상 상황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공 상태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경찰이 금요일 이 주변에 경비와 경호, 가포 비상령을 내린 최대치 할 수 있는 비상령 최대치를 준비하고 있는 과거 경찰 쪽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고 당일은 가용 경찰력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선고 당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서 안전을 위해서 잠정 휴업하는 방안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최대한 대비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진공 상태도 진공 상태인데 이 부분도 중요해요. 앞서 제가 그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 일반 방청도 허용을 하고 TV로 생중계한다. 4월 4일 11시. 근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보면 저희 조금 전에 뉴스타텐 제작진이 이제 캡처를 한 건데 나의 대기 순서 49,774 해서 지금 방청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데 뭐 그만큼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다라는 근거와 방증이기도 하지만 진공 상태와 또 일반 시민들의 출입을 또 직접 통제하기 때문에 당일 또 방청 신청하는 것과 이것도 좀 경찰이 잘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좀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고요. 왜냐하면 예. 생중계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방청 신청을 받아가지고 컴퓨터를 랜덤으로 그 방청권을 주거든요. 그래서 다른 케이스하고 똑같이 방청권 뭐 배포해가지고 일반 사람들 방청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사실은 저 그 방청의 선고 그 법정에 직접 나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선고 그 결정이 있는 4월 4일 11시 헌법재판소는요. 예. 그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식으로 차벽으로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 접근을 막으면서 또 방청까지 허용하고 하는 것은 조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혁진 변호사 말씀은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는 일단 진공 상태를 만들었으면은 생중계가 되면 그 일반 방청객이 물론 뭐 현장에서 직접 운명의 그 선고를 지켜보는 것도 유의미한 일이긴 한데 경찰 통제와 이런 것과는 약간의 좀 어폐가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네요. 제가 봤을 땐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 그 차벽을 뚫고 어떻게 방청인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방청인들 들어와가지고 또 혼란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생중계되고 그다음에 기자들은 거기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다음 변호인들이나 관계인들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방청 신청을 받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이 있어요. 저 이동환 의원님. 네. 얼마나 준비를 하겠냐. 4월 4일 뭐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날에도 여러 그 불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동대 방검복, 방검반 장갑 착용도 있고 아예 이제 공언을 했잖아요. 캡사이신도 뿌릴 수도 있다. 워낙 그 주변에 있었던 탄핵 기각 혹은 각하, 인용 이 집회들이 치열했기 때문일 겁니다. 저걸 지금 미리 말을 하는 이유는 약간 경고성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저런 준비들도 할 겁니다. 근데 저런 경고를 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혹은 물리력으로 직접 뭔가 헌재를 타격하거나 혹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경고가 될 겁니다. 일종의 커뮤니티에서는 방탄복을 구매하고 혹은 3단봉을 구매하고 이러면서 마치 헌재를 쳐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글들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지점에서의 경고 형태라고 보여지고요. 저건 단순하게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한다는 어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예. 일반인들도 다쳐서는 안 되고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때도 경찰도 피를 흘리면서 지금 중환자실에 간 경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경찰 역시도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다쳐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방지하려고 저런 것들에 대한 준비와 저런 것들을 미리 좀 얘기해서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실 헌법재판소 안팎에서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여당, 야당 의원들에게 어떤 목소리들이 있었는지 잠깐 화면을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범죄자 확보 및 위험 발생 방지, 범죄 예방 관리를 위해서 복지 퇴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하세요. 이렇게 망가졌어? 야, 이렇게 망가졌구나. 야, 지경호가 이렇게 망가졌어. 야. 웬 남성분 한 분이 거의 날려치기를 하듯이 발로 차셔가지고 제 오른쪽 허벅지를 찼습니다. 저 구구들은 돈벌이를 위해 이곳에 온 것들입니다. 책임자 누구십니까? 저 사람 놔두실 겁니까? 현장범으로 체포해 주십시오.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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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식이라고 불법 집회라고 홍배의원입니다. 특혜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한 게 아니고요. 효과가 될 것입니다. 세계 경제적인 시기이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오겠다. 이런 믿고 있기에 우리 국민을 지금까지 뭐 이 얘기만 짧게 한번 짚어볼게요. 금요일 이후의 상황들. 앞서 저희가 뉴스탑10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파면 여부, 기각이냐 인용이냐 혹은 각하냐 여기에 따라서 정치적 파장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탄핵이 기각되면 간단합니다. 즉시 용산 대통령실 직무에 복귀하고 한남동 관저, 뭐 지금 한남동 관저에 있으니까 일단은 복귀가 아니라 대통령직을 다시 돌아가는 건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탄핵이 인용됐을 때 절차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여러 가지 좀 그 절차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주문 누구누구를 뭐 어떻게 한다라는 그 바로 발언이 있음과 동시에 그 결정의 효력이 있습니다. 좀 전에 그래프로 보셨지만 예. 두 가지 가능성, 즉 기각될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바로 일단 집무실로 복귀해서 아마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는 뭐 이런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앞으로의 어떤 일정에 대한 정책 플랜에 대한 설명들이 있을 것이고 야당은 뭐 굉장히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투쟁의 강도를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했던 뭐 한덕수 총리 등등 줄 탄핵을 또다시 한번 할 것 같고 거의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아마 또 이 시위 사태가 굉장히 아마 가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편은 또 인용이 될 경우는 특히 윤 대통령을 그동안 옹호하고 어떤 지지해왔던 분들의 어떤 이 집회가 그 다음 날이 바로 이제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날 사실은 이 광화문이나 여의도에서 계속 집회가 있어 왔습니다. 아마 상당한 분들이 어떤 이런 분노감들을 표출하기 위한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파면이 될 경우에는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이면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예. 즉 이 대선 일자는 한덕수 대행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이 선포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 지금 일단 4월 4일 날 선고가 내려지면 가능성은 이제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되기 때문에 6월 3일 정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공표를 하면 각 당은 이제 경선 일정을 아마 확정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거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지금 이 민주당은 조기에 경선을 해서 이재명 대표로 일단 후보를 확정짓는 거를 아마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최대한 줄여서. 반면에 국민의힘은 후유증을 수습하는 데 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즉 장외에서 그동안 시위를 해왔던 탄핵 기각과 각하를 어떤 면에서 바래왔던 이분들의 어떤 열망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그나마 이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이 민주당보다는 많은 시간이 어떤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정도로 된다고 하면 일단 이 아스팔트의 어떤 열기는 일단 대선이라는 어떤 선거 과정으로 녹여지는 용광로 같이 녹여지는 예. 그러한 과정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뭐 구체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고 대통령도 금요일에 직접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다만 오늘 윤 대통령 측이 계엄 관련된 책을 냈다는 소식을 전해줬고 헌법재판관 김영두 재판관의 주변 살펴보는 모습과 함께 지금 대심판점에서 열릴 선고 날에 방청이 폭주하겠다는 얘기, 오늘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